예측이 잘못돼서 세수펑크가 났는데, 어쨌든 이 모자란 세금을 메워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메우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넣어둔 청약 통장에서 빼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가능한 일입니다. 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의 영상으로 그때그때 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아예 한 주간 일어난 부동산 뉴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매주 금요일 날 전달해 드리는 코너를 하나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불입니다. 한 주 동안 일어난 뉴스를 금요일 날 다 정리해서 부동산 관련된 뉴스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놓치는 거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코너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꼽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한테 영향이 가는 뉴스. 어떤 영향이냐? 나의 재테크, 투자에 영향이 가는 뉴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당 뉴스를 통해서 배울 게 좀 있냐? 그냥 이제 휘발성인 뉴스가 아니라 이 뉴스 안에 얽혀있는 맥락이라든지 혹은 부동산에서 원래 늘 통용되는 어떤 정설, 이야기, 그걸 좀 소개할 수 있는 뉴스가 있다면 그걸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보면 돈 되는데 도움이 되는 뉴스를 가장 먼저 선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불이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 한 주간 나왔던 뉴스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이슈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제 개별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렸었죠.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주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센 비판을 받아서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출 축소와 관련해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도 갖지 않아 국민께 혼선과 불편을 끼쳐 매우 송구하다. 자, 매우 송구하다. 부처 장관이 이런 워딩을 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근데 송구함에도 불구하고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송구한 거는 충분한 안내 기간을 드리지 못했다. 이 부분이 송구한 거고, 어쨌든 축소를 하긴 할 거랍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렇게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다만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근본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어떤 조치가 나올 건지는 확정이 되진 않은 상황이죠. 어쨌든 당분간은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하던 대로 할 거고,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할 건데, 일단은 요거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어쨌든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언급이 있었죠. 일단 수도권만 디딤돌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수도권 적용 배제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역별 어떻게 차등을 둘 건지에 대한 얘기일 거고, 그 다음 이제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도 축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죠. 앞에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희 매경이 보도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대상자 중에서는 일단은 신생아 출산 가구,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있죠. 요거는 축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게 이제 대상자별로 축소를 하지 않을 타겟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 유형 중에서는 아파트는 축소를 할 것 같은데 빌라, 단독, 다가구 같은 거는 축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디딤돌 대출 관련된 내용이 최대한 빨리 좀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할인 분양? 얼마 전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에서 본청약이 있었죠. 이제 3기 신도시 최초로 계양 A2 그리고 이어서 A3가 본청약을 했는데, 분양가가 당초 사전 청약 때 예고한 것보다 20% 가까이 올라서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LH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감에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고 지적을 하니까 본청약 지연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기 신도시는 여러분 사전 청약과 본청약으로 나눠서 청약을 진행을 했죠. 사전 청약 때 여기는 본청약 언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이제 가령 계양 A2, A3 블록은 2023년 10월 15일경 할 예정이라고 사전 청약 모집 공고에 예고를 해놨거든요. 근데 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이죠. 1년이나 늦어져서 본청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분양이 늦어진 거랑 분양가 오른 거랑 무슨 상관이
상관이냐 하실 텐데 사전 청약할 당시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분양가도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사전 청약할 당시에. 그래서 계양 A3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가 5제곱인데 2021년 7월에 여기가 사전 청약을 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면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분양가가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분양을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1년이 늦어져서 올해 이제 했으니까 1년 동안 공사비가 더 올랐을 거잖아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정부가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걸 바탕으로 분양가가 산정이 돼요. 그래서 이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게 되면 분양가도 오르게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 오르게 된 공사비까지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게 이제 보통인데 3기 신도시 청약자 분들은 이 청약 지연, 그러니까 나라에서 약속한 기간보다 더 늦어져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분양가까지 오르는 피해까지 생기면 이제 2번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늦어진 기간 동안 오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반영하지 않겠다, 분양가에. 그 차액은 LH가 그냥 떠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천 A2, A3는 이미 본청약까지 했죠. 그래서 또 난리가 납니다. 본청약 포기한 분들이, 아니 분양가 비싸서 나는 본청약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할인해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도 했지,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LH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천 A2, A3는 이미 할인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억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LH에 따르면 사전 청약을 한 2021년 7월부터 원래 본청약이 예정된 시기인 작년 10월, 그러니까 2023년 10월까지 기본형 건축비가 얼마가 올랐냐? 19% 정도 올랐습니다. 그게 분양가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9월 기준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으면 이게 19%가 아니라 27%가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27% 오른 만큼 반영을 해야 되는데 19%밖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본청약까지 들고 있어서 당첨된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 이게 또 뭔 말이야, 이렇게나 많이 올라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미 도대체 할인된 가격이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할인을 해줄 거면 할인해준다고 말을 하던가, 그런 말도 없었잖아. 할인가가 아닌데 소급 적용을 해주면 혹시 논란이 될까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인 제대로 된 거 맞아? 원가 공개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명을 제대로 하고 분양 지연이 없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없었을 텐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LH가 수습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수습 방안을 내놓은 타이밍 자체가 이제 본청약이 끝난 다음이어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전 청약에 이어서 본청약까지 당첨된 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고, 또 본청약을 포기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야, 할인을 해주는 거야, 많은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정말 혼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LH가 3기 신도시 본청약 하는 데들 많을 텐데 사전 청약에서 예고한 본청약보다 늦어진 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은 LH가 앞으로 부담을 할 거다. 이제 요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뉴스입니다. 국민저축 빼서 세금 펑크 메꾸는 나라. 여러분,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쳤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죠. 근데 그 규모가 무려 30조 원이나 된다고 최근에 기재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세입 예산, 본 예산 기준으로 세입이,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거칠 거냐, 이게 612조 원이었는데 5% 정도가 빗나간 거죠. 그래도 이 빗나간 수준이 작년보단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6조 원이라는 규모가 예측이 잘못돼서 세수 펑크가 났는데, 어쨌든 이 모자란 세금을 메워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메우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넣어둔 청약 통장에서 빼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 이제 예산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는 정부가 예측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해야 되면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걸 짜야 됩니다. 소위 추경 예산이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 경정 중에 경정이 이제 수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느니 마느니 뉴스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이게 여소야대 상태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우회하는 걸 한 겁니다. 뭐냐면 예산과 함께 세트로 있는 이제 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 통과, 예산안 통과가 아니라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들 중에 우리 청약 통장에 돈 넣으면 채워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외국환 평형기금, 요거는 이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쟁여두는 돈인데 요것도 건드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에서도 빼오고, 지방에 내려갈 교부세랑 교부금도 있죠. 요것도 잠깐 늦춰. 야, 좀만 기다려. 우리 지금 급한 데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막고
좀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해서 벗어난 30조 중에 한 16조 원 정도를 기금과 교부세 교부금 유예하는 걸로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 저축 넣어서 하는 이 기금에서는 2에서 3조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뭐 다른 데보다 적게 쓰는 거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펑크가 심하게 났어요. 이번보다 심하게 났죠. 56조 원이었는데 그때도 주택도시기금은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것까지 건드리는 걸 보면 정부가 좀 어지간히 급했나 봅니다. 여러분, 청약통장 넣을 땐 맘대로지만 빼는 건 맘대로 못하죠. 그게 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가 손을 써놓은 겁니다. 이제 이 소식이 들리니까 다시 한번 또 조명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부터죠. 이번 달부터 늘어난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 늘어난 거, 이제 이걸 보고 여기다 빼서 쓰려고 늘린 거냐, 국민들이 저축한 돈 빼서 쓰는 거라고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뭐라 반박하냐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체 중에서 청약저축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죠. 주택도시기금 규모가 지금 약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2, 3조 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번에 쓰는 돈은 청약저축 돈이 아니라 국민주택 채권 판 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근데 한 주머니에 들어간 돈인데 여기서 빼는 2조, 3조 원에 돈에 마크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이 그 돈인지 저 돈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뭐 그리고 청약저축이 아니라 국민주택 채권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주택 채권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내 집 마련하잖아요. 아파트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이걸 사도록 돼 있어요. 등기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동산 거래할 때 이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즉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를 하면 뭐 이제 할인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가격을 조금 손해를 보는 건데 이제 이게 보통 수수료 개념으로 발생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민간 이제 건설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고 또 공공공사 발주한 거 입찰에 들어가서 수주를 받으면 무조건적으로 이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사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소위 첨가소화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게 해놓은 것도 우리가 이 기금 자체는 원래 뭐 하려고 쌓아놓는 거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뭐 디딤돌 버팀목 대출 같은 거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도록 만들어도 그러려니 하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든 제도인 건데 뭐 이제 그걸 갖다 쓰는데도 저축 빼서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축소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반공제나 후치담보 이런 거는 원래 해줄 게 아니었는데 해주고 있어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디딤돌 대출에 편성해 놓은 기금 규모가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 빠르게 소진돼서 좀 이걸 줄여야 혜택 받는 분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줄어드는 이유가 세수펑크 메우기 위해서 2, 3조 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이 세수펑크 난 것 때문에 우리 환율 방어에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좀 돈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뉴스는 이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부리하면서 매주 나오는 시세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살펴볼 건 이제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입니다. 이거는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긴 하지만 상승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평균을 보면 거의 이제 보합이라고 봐야겠죠. 지방은 여전히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살펴보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유지가 되는데 폭 자체는 다시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부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 청약 일정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청약은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요 비오르라는 단지, 이게 서울 강동구 천옥 역세권에 나오는 단지인데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란츠 리버파크 같은 느낌이 나는 단지입니다. 하이엔드 컨셉으로 나온 단지고 한계동 53가구밖에 안 돼요. 84제곱이 여기서 제일 큰데 84제곱 중에서도 꼭대기에 있는 이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무려 22억 원입니다. 그란츠 리버파크 여전히 물량이 좀 많이 남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비오르는 성적이 어떨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청약했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번 주에 당첨 가점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최저점이 69점이 나왔어요. 69점이면 4인 가구 만점이죠. 근데 이게 뭐 5구나 74, 84 이런 데서도 나왔지만 43제곱에서도 나왔습니다. 4인 가구 만점이 43제곱 넣는데도 나왔어요. 84제곱은 최저점이 73점이었습니다. 이제 물량이 가장 많은 D에서 1점이 빠진 73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뭐 거실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량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74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분양
뭐 올해 나온 것들 당첨, 청약, 가점, 최저점을 살펴보면 뭐 대부분 69점 아니면 74점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강남이 아니라 뭐 작년이나 올해 초에 했던 다른 단지들에서는 이 정도 가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청약, 특히나 분상제 청약 넣으려고 이 원기용 모으면서 청약 통장 쓰지 않았던 분들이 아직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소진이 돼야 저희한테도 순서가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10월 넷째 주 처음 해보는 주불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한 주간 벌어졌던 뉴스, 한 주간 아파트 시세,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청약까지 정리하는 이런 포맷으로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